토트넘 호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에서 모두 활약했던 레전드 테디 셰링엄. 대답은 토트넘이었다. 셰링엄이 갑작스레 자신이 몸담았던 두 친정팀을 언급하게 된 배경에는 토트넘과 대표팀 후배 해리 케인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셰링엄은 이번 여름 케인이 맨유로 떠나는 것보다는 토트넘에 남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본 매체 골닷컴 글로벌 에디션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케인은 맨유 팬이라면 케인의 합류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케인이 이적을 택한다면 전 세계 모든 구단이 그를 영입 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맨유는 정상급 선수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물론 맨유는 여전히 거대한 구단이다. 맨유 제의가 온다면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맨유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맨유 제의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텐 하그는 맨유를 올바른 방향으로 조절해야 한다. 이는 힘들 것이다. 현 시점 토트넘이 맨유보다는 좀 더 우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케인의 경우 맨유에서보다는 콘테가 지휘하는 토트넘에서 우승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며 맨유보다는 콘테 토트넘 손을 들어줬다. 케인의 맨체스터 이적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맨유와 맨체스터 시티 두 구단 모두 거론됐다. 맨시티의 경우 이미 엘링 홀란드를 품은 상태라 케인이 필요 없다.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원한다면 맨유행이 그나마 현실적이다. 줄곧 이적설은 있었지만 그저 설에 불과했다. 게다가 올 시즌 토트넘 순위가 맨유보다 더 높다. 콘테는 케인과 익숙한 감독이며 텐 하그는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생소하다. 셰링엄 말대로 새 감독 선임 후 체질 개선에 나서는 맨유보다는 콘테 부임 후 상승 기류인 토트넘의 우승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누누 체제에서 부진했던 토트넘은 콘테 지도 아래 4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불가능은 이제 가능으로 뒤바뀌었다. 노리치 원정에서 지지만 않으면 된다. 다른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 출신 수비수 제롬 보아탱이 토트넘 호스퍼 소속 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이적을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보아탱은 케인의 폼은 좋지만 토트넘은 월드클래스 클럽이 아니라며 토트넘 팬들 심기를 건드렸다. 보아탱은 18일 오전 한국 시각 본 매체 골닷컴 글로벌 에디션을 통해 케인이 레반도프스키를 대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레반도프스키 잔류라고 선을 그었지만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을 인용한 인터뷰에서 보아탱은 개인적으로 나라면 케인을 당장 바이에른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면서 내 개인 의견이다. 케인은 내 기준에는 토트넘에서 매번 득점에 성공하는 완벽한 공격수다. 케인은 매우 훌륭하지만 토트넘은 월드클래스 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만일 케인이 바이에른과 같은 팀에서 뛴다면 나이대도 매우 좋은 훌륭한 레반도프스키의 대체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바이에른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였다. 갑작스레 보아탱이 토트넘 팬들의 심기를 건드린 이유는 레반도프스키 때문이다. 팀의 에이스이자 주포와의 관계가 냉랭하다. 최근 유독 바이에른과 공격수가 자주 연결되는 이유도 레반도프스키의 불안한 거취 탓이다. 레반도프스키와 바이에른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다. 1년 뒤면 FA 신세가 되지만 재계약 협상을 두고 양측 견해차가 여전하다. 레반도프스키가 팀을 떠난다면 그를 대체할 가장 이상적인 후보로 보아탱은 케인을 꼽았다. 일단 구단과 선수 의견이 다르다. 분데스리가 최종전을 앞둔 상황에서 바이에른의 살라하미지치 단장이 레반도프스키가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후 바이에른은 레반도프스키에게 계약기간 이행을 촉구했다. 이렇게 될 경우 레반도프스키는 계약 종료 시점인 2023년 6월까지는 의무적으로 바이에른을 위해 뛰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아탱은 놀라진 않았다라면서도 레반도프스키와 같은 선수라면 늘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생각을 지닐 수는 있다. 선수와 구단 모두가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서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양측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을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상태라면 레반도프스키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팀을 떠나고 싶을 것이다. 바이에른의 대답은 아니오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여름에도 대체 자원을 마련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이다.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것이다. 레반도프스키와 바이에른이 미래에도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레반도프스키 잔류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구자철, 제주 유나이티드 이적으로 K리그 복귀 확정. 대한민국 대표팀 출신의 미드필더 구자철, 33이 K리그 복귀를 확정지었다. 10여 년 전 해외 진출을 하던 당시 K리그로 복귀한다면 제주로 복귀하겠다 고 약속한 구자철은 그의 약속대로 친정팀 제주로 이적해 이번 시즌을 소화하게 될 것이다. 2011년 독일 분데스리가의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며 유럽 진출에 성공한 구자철은 이후 마인츠와 아우크스부르크 등의 클럽을 거치며 독일 무대에 족적을 남겼으며 2019년 카타르의 알카라파로 이적했다. 지난해 알코르로 이적한 구자철은 이제 10년이 넘는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 무대로의 복귀를 결정했다. 오는 24일 한국에 입국하는 구자철은 7일간의 작가격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제주 유나이티드의 선수로 활약하게 될 것이다. LAFC 김문환, 전북 현대 이적 확정. 미국 MLS의 LAFC에서 활약했던 라이트백 김문환이 K리그의 명문 구단인 전북 현대로 깜짝 이적했다. 김문환은 2021년 1월 K리그 팀인 부산을 떠나 MLS의 LAFC로 이적했으며 14개월 만에 K리그 복귀를 결정했다. LAFC의 부회장인 존 토링턴은 나는 그가 이곳 LAFC에서 머무는 동안 보여준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좋은 영향을 끼친 선수다. 이번 이적은 문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는 가족과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했으며 월드컵 출전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팀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 리그로의 복귀를 결정했다. 우리는 그의 다음 챕터의 행운을 비는 바이며 그는 언제나 LAFC의 역사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토트넘의 시즌 마지막 홈경기인 벌리전 이후에 진행한 가족 행사에서 손흥민, 토트넘의 친화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혼인 손흥민은 해리 케인, 루카스 모우라, 다빈손 산체스 등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자녀를 데리고 온 동료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손흥민은 브라질 공격수 모우라의 첫째 아들을 머리 위로 높이 던진 뒤 잡는 놀이기구를 여러 번 반복하며 아이를 즐겁게 했다. 이 모습을 본 관중들이 환호하자 허리가 아파서 더는 못한다는 장난 섞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런 다음 자세를 낮춰 미겔과 대화를 나눴다. 손흥민은 2018년 생인 미겔의 성장기를 쭉 지켜봤다.